안녕하세요. DM랩 RA 홍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챕터 6 리뷰 타당성, 사업 타당성 분석 부분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책의 목차와 같고 계산적인 부분이 있는 6-7의 경우는 저희가 공통과목에서 다룬 공학경제 파트와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타당성 분석의 정의입니다. 사업 타당성 분석이 추구하는 최종 목적은 특정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아이디어 수준에서 도출된 것이 기술로서 발전이 가능한지, 또는 이미 개발된 기술이라면 이를 시장화시켜 제품, 서비스화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판단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타당성 분석은 크게 민간 사업 부문에서의 분석, 그리고 공공 부문에서의 분석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민간 사업 부문에서는 상위 레벨에서 기술, 시장, 수입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고, 오른쪽 그림과 같이 메커니즘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사업 타당성 분석의 종류에는 내적 사업성 분석과 외적 사업성 분석 차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외적 사업성 분석의 경우에는 사업에 투자되는 원금과 발생된 이자의 회수 관점에서 차질이 없는 사업인지를 중점으로 보고, 내적 사업성 분석의 경우는 수익성 관점에서 주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사업 타당성 분석을 통해 소셜 베네피츠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고, 아래와 같이 5가지의 분석 방식으로 기결될 수 있습니다. 다음 나오는 슬라이드에서 각 분석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수행 능력 분석입니다. 사업의 성패 자체가 이를 추진하는 주체, 참여 인력의 인적 여건과 전문 지식 및 경험 유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분석을 수행하게 됩니다. 기업의 종류에 따라 수행하는 방식이 상이할 수 있지만, 전문 컨설턴트와의 검토, 경영자 자신의 피드백뿐만 아니라 내부적 핵심 역량이 활용 가능한 경우에는 프로젝트 팀을 통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때 적성, 자질, 경험 지식, 업종 적합성 및 업무 수행 능력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게 되고, 점수 환산 혹은 등급 환산을 통해 도출된 결과가 임계치 이하로 판단되면 사업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다음은 시장성 분석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경쟁사와 겨루어 매출을 어느 정도 확보가 되기까지의 품질 인증 및 소비자의 인정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를 사전에 규명하고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시장성 분석이 쓰이고, 아래와 같은 여러 요소를 통해 시장성 분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판매량 추정을 위해서는 수요, 공급, 거래 수요의 분석, 시장 점유율을 다양한 하위 요소들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시장성 분석에서 중요 요소로 볼 수 있는 매출액 관점에서의 추정 방식입니다. 매출액 추정은 외부 환경 요인과 기업 내부 요인을 접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출 증대 요인인 시장 규모의 자체적 확대 때문인지, 경쟁 업체를 제친 결과인지, 또 신기술에 대한 시장 파이 확보 때문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과거 실적에 대한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주요 동인 추출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주요 동인으로 보일 수 있는 거시경제 지표, 시장 전망, 제품 수명 주기, 가격, 기술 경쟁력, 생산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출 추정 오차를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정량적인 방법과 정성적인 방법으로 시장성 분석을 수행할 수 있으며, 정성적 기법으로는 경영자의 판단, 판매원 의견 통합 방식, 델파이 기법 등이 있습니다. 또 장기 예측, 단기 예측에서 유리한 방법이 달라 이를 고려해 사용하면 됩니다. 정량적 기법에는 잘 알다시피 지표를 만들거나 통계적 모형을 통해 예측을 하는 방식입니다. 시계열 분석에는 성숙기 산업과 정태적 산업의 구분을 통해 수행할 수 있고, 본 책에서 언급되는 인과적 모형으로 있는 회귀 분석을 통해 동태적 산업의 단기 예측을 수행할 수 있고, 구매 의도 분석을 통해 장단기 예측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아래 3가지 추정 방식은 기초적 수치가 잡히면
이를 기준으로 추정 매출액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시장 점유율에 의한 매출액 추정법은 업계 예상 판매량에서 해당 기업의 점유율을 곱하여 추정된 판매량을 먼저 계산하고 이를 판매 단가와 곱하여 계산합니다. 평균 성장률을 이용한 추정은 과거에 평균적으로 증가된 매출액의 증가율 경향을 파악해 평균 내어 이를 금년 매출액과 곱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다음은 기술사 분석입니다.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비용을 분석하는 과정이고 기술적 요소와 입지 시설 계획 등을 고려해 투자 금액과 원가 계획으로 원가를 검토하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핵심 활동으로는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 생산 운영 시스템의 기술적 대안을 비교하고 검토하는 활동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 계획의 기술적 타당성과 원가 추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게 됩니다. 아래와 같은 여러 요소를 검토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수익성 분석입니다. 이익을 검토하고 현금 흐름을 분석하는 과정으로 기존의 시장성 분석, 기술성 분석 자료를 종합해 현금 흐름을 검토합니다. 향후 전망을 현재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으로 보통 근거 자료가 되는 추정 재무 제표 작성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디까지나 추정이기 때문에 정확한 손익을 보장하지는 못하지만 이를 통해 기업의 목표이익을 달성할 수 있도록 경영활동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뒤에 설명드릴 손익분기점 분석 등이 이루어지고 위에도 IRR, NPV, 수익 전망 분석이 진행됩니다. 목표 이익을 위해 얼마의 원가와 비용이 소요되는지, 또 이를 위해 얼마나 팔고 얼마나 비용을 절감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수익성 분석을 일환으로 작성되는 추정 재무제표 작성 과정은 위와 같고, 이를 작성하게 되면 기업체 입장에서 목표이익 달성을 위한 각 부문 예산의 타당성 검토, 재무 상태 추이를 판단할 수 있게 되며,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장래의 지급 능력이 좋은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를 통해 산업정책 및 금융정책의 기본 자료를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성장성 분석입니다. 미래 지향성 분석이라고도 불리우며 일정 기간 중 기업의 자산 규모 또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증가 감소하였는가를 비율적으로 분석하여 기업의 경쟁력, 미래 수익 창출 능력 등을 간접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성장의 내용과 원인을 기술성 분석, 시장성 분석, 수익성 분석 확인을 전제로 파악하고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수익 창출 능력을 분석합니다. 장기 경영 계획을 체계적으로 작성하는 대기업의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창업 기업의 경우를 나누어 핵심 활동이 좀 나눠지긴 하지만 대기업의 경우 수익 전망의 합리성, 인력 증원의 합리성, 투자 적절성 등을 검증하며 이루어지고 창업 기업의 경우에는 달성 가능성을 분석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성장성 지표를 측정하는 지표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총자산 증가율, 매출액 증가율, 당기순이익률, 자기자본 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총자산 증가율은 기업의 총자산이 전년 대비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로 전체적인 성장 추세를 측정하고 매출액 증가율과 비교해 기업의 과대 투자 여부를 가릴 수 있습니다. 매출액 증가율은 정기 매출액에 대한 단기 매출액의 증가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기업의 외형적 신장세뿐만 아니라 경쟁력 변화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위에도 단기 순이익 증가율을 통해 기업 성장 근거를 파악하고 자기자본 증가율 지표를 통해 재무 건전성 수준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파트인 손익분기점입니다. 이 부분은 수익성 분석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부분으로 본 책에서는 계산 방법을 여러 사례에 나누어 다루고 있습니다. 기술 경영 관점에서 맞추어 왜 이 분석을 해야만 하는지를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손익분기점이란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로 해석될 수 있고 일정 기간 동안 수익과 비용이 같아서 아무 손해에도 아무 이익도 없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CVP 분석, 코스트, 볼륨, 프로핏 분석을 통해 기업 입장에서는 손익분기점보다 높은 매출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실무적 관점에서는 손익분기점을 기준으로 경영의 핵심 포인트가 달라지게 됩니다.
초창기 벤처 입장에서는 언제쯤 얼만큼 팔았을 때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아는 것이 필요하고, 기업의 투자 규모가 커지게 되면 생산 과잉 때문에 부진한 경영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이익을 책정하고 가격 정책 결정 등의 통제를 위해 손익분기점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 분석을 위한 여러 가지 과정이 존재하고, 실제 뒤에 슬라이드에서 보이는 손익분기점 분석이 가지는 한계가 명확하지만, 이를 통해 어느 정도 목표 판매량 및 목표 수익 실현을 위한 판매량 등을 판단할 수 있는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 유의미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익분기점 분석은 고정비용과 변동비용으로 나누어지고, 공원이익의 경우는 판매 수량이 한 단위 증가 시 발생되는 이익, 공원이익률은 한 단위 판매 가격 대비 거기서 오는 공원이익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정비용, 변동비용, 공원이익률, 공원이익 이 네 가지 요소를 통해 다음과 같이 손익분기점을 계산할 수 있으며, 손익분기일 때 매출액, 그리고 판매량을 추정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 품종을 다루지 못하고 실무적으로 고정비의 변동 등의 요소를 다루지 못한다는 한계를 언급드릴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이 손익분기점 분석을 통해 파생되는 개념과 사례 예제들입니다. 안전 한계율이란 기업의 안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되며, 손익분기점보다 내려가지 않으면서 허용할 수 있는 최대 매출 감소액입니다. 안전이익이 클수록 안전 한계율이 커지게 됩니다. 다음은 분석 예제들인데, 크게 슬라이드에서는 수익 구조 개선 관점과 목표 이익 분석 관점에서 다루게 됩니다.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세 가지 방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예제에서는 어떤 식으로 원가를 줄여야지 손익 분기점을 낮출 수 있는가의 물음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즉, 어떻게 해야 적게 팔고도 이익을 남길 수 있는가가 됩니다. 주어진 문제사항은 다음과 같고, 즉 고정 원가는 100만 원인 상태에서 판매가는 만 원이고 5천 원의 원가가 들기 때문에 공원 이익은 5천 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계산을 통해 하나만을 줄일 수 있다면 결국 변동 원가를 절감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이 목표로 설정한 목표치 이익을 위해 필요한 매출량을 분석하는 과정입니다. 다음과 같이 먼저 목표 판매량을 총 고정 원가인 100만 원과 목표 이익인 50만 원을 더한 150만 원을 단위당 공원 이익으로 나누어 구하고, 이를 판매가와 곱하여 목표 판매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위의 계산에서는 법인세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방식이 아래와 같게 됩니다. 먼저 여기서는 세전 목표 이익을 구하게 됩니다. 세후 90만 원의 이익을 원하므로 세율을 고려해 먼저 세전 목표 이익인 100만 원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토대로 다시 위의 과정과 같이 세전 목표 판매량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